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오늘은 현대 엔지니어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입 공채가 뜨기도 했고, 저는 건축보다는 플랜트 위주로 설명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우선 직무 소개와 그 직무마다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쪽 부분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면. 그리고 회사 최근 분위기, 그리고 해외 출장 관련한 얘기랑 면접 관련 얘기, 그리고 AI 면접이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 AI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팁과 추가로 이제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현직자의 얘기, 그리고 회사에 주로 학벌이나 학점은 어떻게 되는지 각종 스펙과 남녀 비율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근무지, 연봉, 근무 체계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소개부터 해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조금은 정형화된 얘기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키워드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미 나중에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나 혹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플랜트 영업 직무, 그리고 플랜트 사업 관리 직무, 전기 CNI 공사 직무가 있고요. 기계와 배관 설계 직무인데, 여기서 기계는 회전기계와 장치기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질 설계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플랜트 영업입니다. 해외 플랜트 영업이란 말 그대로 해외 플랜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이죠. 그리고 고객 관리도 하셔야 되고, 사업 제안 및 입찰 등 제반 영업 활동을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회사의 수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직무입니다. 수주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직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죠. 그리고 국내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플랜트다 보니까 국내와 중동아시아, 그리고 특히 동남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호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관계 형성, 성취 지향, 의사결정 및 판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력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플랜트 사업 관리입니다. 플랜트 부문 공사의 착공 준비부터 정상까지 계약, 인허가, 수행 계획, 공정, 원가, 협력업체, 대관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업무들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및 조직화, 아무래도 협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전략적 사고, 남들과는 다른 전략적 사고와 책임의식, 물론 책임의식은 모든 직무에서 중요하겠지만 각종 직무마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특출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CNI 공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랜트 현장에 전기와 말 그대로
C&I 공사의 품질, 공정, 예산. 품질, 공정, 예산입니다. 이것들을 관리하여 공기 내에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무. 일반적인 제조업에는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이러한 전기 C&I 공사 같은 경우는 C&I 공사의 품질, 공정, 예산을 관리해서 공기 내에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직무의 특징으로는 주로 본사에서는 입찰 및 실행 프로젝트의 시공 자재 견적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실행 프로젝트를 하면 해외 현장에 나가 현장 인원관리, 띄어쓰기를 좀 할까요? 인원관리, 자재 관리, 공정률 관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말 그대로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직무지만 해외에 나가는 게 좀 더 괜찮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직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기계 배관 설계에 관한 직무에 대해 설명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파트는 회전기계와 장치기계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회전기계는 각 플랜트 공정에 맞는 모터나 컴프레서 그리고 펌프 등의 장치들인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퀴먼트, 다들 아시죠? 영어 뜻은. 근데 이 이퀴먼트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이퀴먼트의 구매를 위한 MR 작성 및 BOQ 작성. 지금 MR, BOQ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더 구글링 하시던가 유튜브 검색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면접에 임하시면은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MR 같은 경우는 탱크나 베슬, 펌프 이런 것들을 펌프 등 필요해서 사야 한다. 필요한지 스펙을 적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되고, BOQ는 자재들이 몇 개 필요한지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인아웃입니다. 인아웃. 그럼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기계 파트는 각 이퀴먼트에 필요한 정보들, 여기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전기팀에는 전기 판넬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히팅 트래싱 및 카토디 프로텍션, 요청을 하고요. 요청입니다. 배관팀에는 패키지 아이템들의 파이프 물량 송부,
그리고 각 equipment 사이즈를 전달하고요. 계장팀에는 계장팀이 CNI, 계장팀에는 패키지 죄송합니다. 패키지 아이템들의 인아웃을 전달하고 계장 판넬 벌크 스펙도 전달합니다. 계장 판넬 벌크 스펙. 벌크 스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잡자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알려드린 이런 각종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어로 된 것들, 이런 것들 한번 구글링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신 분야면 더더욱 그러셔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장치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장치기계는 각 플랜트 공정에 맞는 플레어 스택, 그리고 보일러 탱크,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베슬 등의 이퀴먼트의 구매를 위한 마찬가지로 MR 작성, BOQ 작성. 앞서 설명드렸지만 MR은 무슨 줄임말이냐면 Material Requisition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먼저 아는 체를 한다면.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장치기계 파트는 각 equipment 필요한 정보들, 이거는 회전기계, 장치기계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관 설계. 배관 설계 직무 같은 경우는 플랜트에서 필요한 파이프나 파이프렉 그리고 기계팀의 이퀴먼트 배치 등을 죄송합니다. 이퀴먼트 배치 등을 통하여 플랫 플랜을 작성합니다. 플랫 플랜을 작성하고 파이프렉 로딩 인폼을 작성합니다. 영어로 쓰면 파이프렉 로딩 인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부하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제가 드린 키워드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고, 작성, 그리고 스트럭처 인폼도 작성하고요. 작성, 그리고 Electrical Heat Tracing 및 Cathodic Protection Inform, 전기팀의 전달 등의 업무를 하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적어드리겠습니다. Heat Tracing 및 Cathodic Protection Inform, 전기팀의 전달 등의 업무를 진행함,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플랫 플랜, 앞에 나왔던 플랫 플랜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공장 도면이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전체를 나타내는 배치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랙은 이거는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글에서 사진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배관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선반처럼 해서 파이프를 올려놓을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설계. 다음으로 건축설계인데, 건축설계는 플랜트에 필요한 빌딩, 그리고 쉘터를 선정하고 각 팀들의 이퀴먼트 및 전기실 배치를 통해 최적화된 사이즈를 설계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빌딩 리스트 당연히 작성하겠죠. 작성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파일 또는 페인트, 타일,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이죠. 타일 등 여기에 관한 BOQ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죄송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분의 얘기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로는 플랜트에서는 개꿀이다. 할 일 거의 없음이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일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플랜트의 직접적인 직무들보다는 이 플랜트에 들어있는 건축 설계는 하는 일이 좀 적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죠. 그리고 쉘터가 무슨 말이냐면, 옆에는 뚫려있고 지붕만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구글링을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질 설계. 이 재질 설계라는 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됨. 예를 들어서 파이프의 부식 방지를 위한 재료를 선정한다던가, 그리고 페인트의 스펙도 선정하겠죠. 스펙 선정. 이러한 것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해드린 직무들보다는 가장 최근에 생긴 직무이기 때문에 조금 정보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태까지 1번 직무 소개와 각종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에 있는 직무들은 좀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 뒤에는 아무래도 공대 관련된 그리고 기술적인 직무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회사 최근 분위기 그리고 해외 출장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부분의 플랜트, 앞서 말씀드린 모든 플랜트는 본사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 근무인데, 그리고 입찰 프로젝트는 본사 근무, 실행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든 공종마다 팀을 꾸려서 사무소로 나갑니다. 사무소로 나감. 하지만 이 사무소도 모두 서울이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계획에 맞게
해외 현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리의 경우는 수행 프로젝트를 하면 거의 100% 해외에 간다고 봐야 됩니다. 해외에 간다고 봐야 되지만 설계 직무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해외 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엔 아마 좋으실 거예요. 처음 1년이나 뭔가 외국 나가서 일하는 거에 로망도 있는 분들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겪다 보면은 정말 할 짓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 없는 부서로 혹은 회사로 옮기는 분들도 많은데 이 공사 관리의 경우는 수행 프로젝트를 하면 거의 해외에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 설계 보통 설계 직무 쓰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많죠. 요새 배터리 쪽 SDI나 SK온 혹은 엔솔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해외 출장이 필수인데 설계 파트는 좀 안 가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플랜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 파트는 좀 안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피셜, 현직자 피셜이죠. 현직자 피셜 해외 10년 동안은 안 간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안 나간 사람, 안 간 사람 무조건 보내려는 사내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 간 사람 무조건 보내려는 사내 분위기가 있고 해외 영업은 당연히 출장이 잦고요. 해외 출장이죠. 해외 출장 잦음. 그리고 사업 관리도 수행 프로젝트라면 거의 해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관리랑 사업 관리 직무는 수행 프로젝트 수행 시에 거의 해외를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입찰 프로젝트와 실행 프로젝트 그리고 수행 프로젝트 별거 아닌 용어들 같지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면접장에서 한마디 더 하는 방향으로 나 아는 거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넘어가겠습니다. 면접 관련 얘기와 추가로 제가 알고 있는 AI 면접 팁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면접은 제가 알기로 2019년까지는 흐멧이라 하죠. 흐멧. 그러니까 시험이 존재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면접을 갔었는데 요새는 흐멧이 사라졌죠. 흐멧이 사라지고 AI 면접으로 대체했습니다. 요새는 서류, AI 면접 통과하면 1차 직무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EPC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큰 글씨로 놔두겠습니다. EPC라는 거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플랜트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용어이고요. 관련해서는 이 현대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 같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직무에 있어서는 이 EPC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EPC라는 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EPC 산업이 무엇인가 라던가 산업의 플로우를 알면 좋을 것입니다.
유튜브라도 보시고 유튜브 검색하셔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협업, 소통에 대해서는 무조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일반적인 인성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 안 할 수도 있죠, 한 번씩. 근데 이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고요. 뭐 임원 면접은 일반적으로 보통 잘 통과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현직자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일 수 있지만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걸 물어봤었다고 하고, 또 이것도 필수겠죠. 해외 현장 갈 수 있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갈 수 있다 보다는 뭐 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수를 해보니 어떠한 경험을 쌓았고, 뭐 글로벌 역량, 그리고 오픈 마인드. 그래서 오히려 해외 출장을, 해외 업무를 해보고 싶어. 뭐 현대 엔지니어링과 플랜트 산업에 더 관심이 생겼다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떤 나라를 가는데 거기에 대해 또 관심이 있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지금 플랜트 공사를 시행 중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죠. 뭐 해외 연수는 너무 특별한 케이스니까 본인만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이제 현직자분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합니다. 뭐 EPC 산업, 워크플로우 공부 많이 해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도 거의 현직자 인터뷰로 합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엔지니어링 혹시 플랜트, 그리고 삼성전자나 다른 대기업, 사람 정말 많이 뽑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는 많이 뽑지 않는 기업에서는 현장에 대한 용어와 뭐 실제 업무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직자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래도 앞에 가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요새는 어떤 매개를 해주는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여기서라도 많이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 현직자 인터뷰를 중요하게 말해주셨냐면, 서류 검토나 면접관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 직무가 뭘 하는지 모르는 면접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처음 취준을 준비할 때 생산 기술 면접을 갔었는데, 이 생산 기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정확히는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인터넷도 발전했고 유튜브나 뭐 각종 매체들로 직무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소액이라도 들여서라도 조금 알아가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직무에 대해 모르면
어떤 것을 연관을 지을 수도 없고 합격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무 역할을 제대로 알면 무조건 붙을 수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정말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제 직무 1번, 직무와 키워드를 얘기해드린 거 아마 거의 다 처음 보는 직무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플랜트 같은 경우도요. 남들보다 좀 더 큰 경쟁력을 위해서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PC 산업이 무엇이고 이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의 학벌, 학점, 스펙, 남녀 비율 같은 걸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학벌 같은 경우는 보통 한양대, 인하대, 성대, 서성한, 인하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지고국이죠. 지고국 출신도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장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위주로만 뽑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관리 직무는 학벌을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보통 현직자 피셜, 연대 출신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학점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점, 스펙 정말 다양하다고 했었고, 남녀 비율은 거의 90% 이상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남초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무지, 연봉, 근무체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지 서울, 그리고 연봉 2020년 기준 4,900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4,900만원 정도 하고, 현재는 아마 5천 초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초번 기준이죠. 네, 초번 기준 현재는 5천 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무 체계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입니다. 코어타임이라고 해서 10시부터 16시 사이에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요. 이것만 지키면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퇴근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만 채우고 이 코어 타임만 지켜주면 언제든지 출퇴근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서울 근무면은 정말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회사로 보이십니다. 추가로 연차 사용 자유롭고요. 추가로 1시간 차, 1시간 30분 차도 있을 정도로 시간 연차에서도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름 정말 많이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차, 기아차 할인 들어갑니다. 입사 3년 미만은 이건 아니군요. 기아차 할인 들어가는데 아마 현차나 모비스 혹은 그런 현차 직속 계열보다는 할인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3년
미만은 제주도 해비치 호텔 2박 공짜라고 합니다. 복지를 이 정도면 복지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 복지가 소카나 그린카 30에서 50% 할인도 있다 하고, 할인. 현직자 말로는 복지를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유의미한 복지들은 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차 살 때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데 1시간 30분 차가 연차를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복지인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알기로 가장 큰 단점이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연근무제를 하고 연차를 쓸 수 있고 해도 야근을 오래 했는데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은 현대건설의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나 뭐든 정할 때 현대건설이 1순위로 정하고, 이 암묵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보다는 높게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갑질을 당하는 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 신입들은 해외 OJT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꿀이죠. OJT는 거의, 물론 교육을 받는 거지만 거의 놀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외 가서 OJT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새는 안 보내는 분위기지만 최악의 경우 2년까지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갔다 오면 기간에 비례해서 승진 가산점 10%까지 주는 사측 정책이 있다고 하고요. 요새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채도 꾸준히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회사에서도 압박을 느끼고 조금 더 좋은 분위기로 퇴사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쯤에는 좀 더 좋은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넋두리처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